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녹화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요한 이슈 세 가지가 주말에 나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탄핵 조사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 세 번째는 일본의 태풍 상황이지, 그죠? 자, 우리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뉴스와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 그 다음에 일본 태풍,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주말에 있었던 뉴스가 이 주가에는 핵폭탄급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그죠? 자, 트럼프가 탄핵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요, 미국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탄핵이 비율이 높다, 그죠? 우리나라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개시가 되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부결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됐죠. 자, 탄핵이 된 이후에 전개를 한번 봅시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집권당이었던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은 풍지박산이 났지, 그죠?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거의 자네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대참패를 했습니다. 거의 9대1 정도로 참패를 했는데요. 사실 그 뒤로 또다시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나라 망하라고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다시 또 한 30%까지 올라가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요 정당이 정상적으로 해산을 하고 다시 보수들이 결집을 해서 그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30-40%의 지지율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탄핵당한 정당이 그대로 지금 나라 망하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사람들 서로 막 세대결을 하게 만들면서, 그죠? 지금 국회의원한테 묻겠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어서, 그러면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지금 대략 2017년도입니까? 2017년도 5월달, 1월달에 4월달에 탄핵이었습니까? 그럼 2015년도 5월달 기준으로 주가를 보면 급등을 했다가요, 2018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2017년도 말까지죠. 급등을 했다가 2600 정도를 찍었지, 그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월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시작해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핵 이후에 약 7개월 정도 동안을 상승을 하다가 그 뒤로부터 폭락을 했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이거는 탄핵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제가 2017년도 12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이제부터 주가는 폭락을 하니까 현물 가진 거 다 버리시라.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렸고, 또 2018년도 1월 달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팔아라. 현물 들고 있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느냐? 저는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내용, 경제 상황,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뭐 경제 상황은 그때도 나빴거든요. 2017년도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주가만 올라갈 뿐이었지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경제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재정 경제성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어디입니까? 무슨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에 대비해 가지고요,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 그게 재정 경제성인가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IMF를 맞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 경제성에서 세계 1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빠질 가능성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향후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일 낮은 나라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뭐 베네수엘라 얘기를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170 몇입니다. 예, 꼴찌입니다. 꼴찌. 우리나라는 전세계 1위에요 지금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죠? 그 항목, 그러니까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미국, 독일, 영국 쪽발이,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대외부채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외부채가 우리나라는 40.3 뭐 이렇습니다. 30 뭐 8.6 이렇습니다, 그죠? 요 정도가 우리나라 총 GDP 대비해서 부채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요 지금 미국이 얼마입니까? 지금 2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얼마입니까? 40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예요. 30%대. 40% 30%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외에 지고 있는 그 채무가요, 굉장히 적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량한 국가라는 얘기죠. 이거는 통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되게 우량한 국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 꼴찌인 베네수엘라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경제가 폭망하는 듯이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탄핵이 다 왔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주가가 2004년도였습니까? 주가가 어떤 급변동을 하는 시기. 즉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선 구도와 주가와의 관계가 엄밀하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 하면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주식은 이렇게 바이오 리듬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오 리듬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수가 집권했던 경우가 90% 이상이지, 그죠? 그리고 진보에서 집권을 했던 게 딱 3번 있습니다. 3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누구였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요즘 제가 나이 늙었는지 깜빡깜빡하네, 그죠? 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했습니다, 그죠? 바로 대통령을 해먹고, 또 여기서 10년의 간격이 있는데 지금 10년 9년이지, 그죠?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10년의 경우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다음에 또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대통령,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럼 10년 주기설이다, 그죠? 제가 종합주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서 뭐라 했습니까? 10년 주기설 이야기 드렸죠. 예전에는 8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주가는 이렇게 바이오 리듬을 타고 하락을 하고, 이 침체 구간이고, 그죠? 이 침체 구간이고, 이게 반등 구간이고요. 반등, 상승, 하락이거든요. 자, 주가가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던 이유가요, 자, 이 침체 구간에 들어서기 직전 이런 자리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도 주가 하락이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도 주가 하락이에요. 그럼 경기가 살아날 때쯤 되면은 뭡니까? 경제를 살리자는 프레임이 또 생깁니다.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뭡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기서 또 뭐가 됩니까? 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나라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됐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나니 떨어지지, 그죠? 그럼 다음 대통령 때도 뭡니까?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럼 이때 또 뭐 나옵니까? 경제를 살리자 얘기 나오겠죠. 그럼 어차피 올라갈 자리인데 사람들은 뭡니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경기가 화랑이니까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와 부패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이 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정권은 어차피 바뀌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이 만약에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희박해 보이지만은 한나라당에서 나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 다음 대통령은 분명히 또다시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죠. 또 민주당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한 10년 동안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10년을 잡을 때 부패가 또 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또 정권의 부패가 나온다면 또 정권이 바뀌겠지, 그죠?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봤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 거죠. 왜? 주가라는 것은 이런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뭐 다음에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또 민주당은 뭡니까? 경기 하락기에 대통령을 2번이나 해먹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부패로, 민주당은 분열로 끝나는 거고, 보수들은 뭡니까? 부패로 끝나는 거지, 그죠? 이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흘러온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정권의 앞날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정권이 왜 그렇게까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지, 그죠? 그냥 그렇게 될 시점에서 대통령이 됐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요, 이제 역대적으로 탄핵이 되고 나서 어떤 주가를 우리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자, 닉슨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그죠? 워터게이트. 뭐 저도 오래 지나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닉슨 하면 워터게이트 얘기하는데요. 뭐 여성 추행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죠? 또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도 뭡니까, 그 비서하고 뭐 추행인가 뭐 그런 내용이지, 그죠?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알 필요도 없고. 자, 탄핵이 됐는 대통령이 한 3명, 4명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탄핵이 거의 될 뻔한 상황이 됐는 게 이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의 주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죠? 이때 주가의 상황. 자, 탄핵이 개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탄핵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요 시점에서 미국의 탄핵 사태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탄핵 사태는 쉽게 말하면 정치권에서 탄핵에 대한 소추가 되면, 그죠? 자, 정치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면은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합치와 불합치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미국은 틀려요. 미국은 상하원 제도가 있습니다. 상하원 제도. 그래서 하원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선거라 보시면 되고, 상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좀 틀린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연방이냐 지방이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하원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하원의 구조가 지금 몇 명이더라? 435명이 총 정원입니다. 이 중에서 235명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뭡니까? 공화당이지, 그죠? 트럼프는 공화당이고요. 상대방이 민주당이겠지, 그죠? 우리나라 민주당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이념이에요. 우리나라 민주당은 진보지, 그죠? 예, 이 민주당은 보수입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과반이 넘지, 그죠?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과반, 2분의 1이 찬성이 되면은 이제 탄핵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하원에서만. 그러면 이것이 상원으로 갑니다. 상원으로. 근데 상원은 지금 과반수가 100명 중에서 53명이 공화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수 넘지, 그죠? 100명 중에서 53명이 공화당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분의 2가 의결이 돼야지 탄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닉슨 사례와 트럼프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닉슨 사례는 상원에서 통과가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진 사임입니다. 대통령이. 근데 탄핵이 된 건 아니죠. 탄핵되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고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여기서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비과학적인 얘가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다 하는 비과학적인 것을 떠나서요. 자, 이 전에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완연한 하락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완연한 하락장에서 탄핵이 되니까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든다, 그죠?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개시 절차 시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하락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니까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지, 팩트, 그죠? 그러면 트럼프, 닉슨과 틀리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턴, 트윈스키 스캔들이다. 트윈스키 스캔들 하면 비서지, 그죠? 비서하고 뭐 하여튼, 뭐 짝짝꿍 했던 그런 내용이지, 그죠? 자, 이게 발생을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금융위기 필요 없고요. 청문회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보고서가 발표됐고, 이게, 우리로 치면은 특위지, 그죠? 조사 특위 이런 거지, 그죠? 스타 보고서 발표되고 탄핵 제시가 되었다. 통과가 되었고, 통과될 때부터 탄핵 개시 되는데 뭡니까? 통과되는데 주가는 뭡니까?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근데 여기서 부결됐지, 그죠? 근데 요게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트럼프도 통과됐어요. 상원에서 문제인데, 그죠? 상원에서 투표가 어딨냐 그러면은 49대 51로 됐습니다. 탄핵을 하자는 게 49였고, 탄핵 반대가 51이었어요.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스펙트클하지, 그죠? 그리고 탄핵이 부결되자마자 뭡니까? 한 표 차이지만은 부결되자마자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탄핵이 부결돼. 근데 크게는 올라간 건 없지, 그죠?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지, 그죠? 조금 올라갔다. 99년도네, 그죠? 99년도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다, 그죠? 근데 이 시점을 잘 보세요, 그죠? 이 시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는 어떤 스캔들이 나온 시점부터 주가는 올랐지, 그죠? 오르고 나서 탄핵에 대한 개시가 결정될 때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탄핵이 되기 힘들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시점 앞전의 모습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렇게 움직였겠다, 그죠? 흐름을 보면은. 그리고 요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차트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런 흐름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뭐 상승하는 흐름이지, 그죠? 또는 횡보하는 흐름이지, 그죠? 큰 박스권을 넣고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횡보나 상승할 때의 이 트럼프의 탄핵이, 클린턴의 사례가 나왔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지켜봅시다. 자, 지금의 상황.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요. 트럼프가 생기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 급락을 또 하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다가, 뭐, 요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고점에서, 그 저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그죠? 여 밑에서 지금 한참 밑에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는 거예요. 다시 조금 리얼틱하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가는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고점 라인에서 약간씩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이기 때문에요. 탄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원에서. 근데 상원 자체에서는 뭡니까? 상원 자체에서는 지금 과반수 이상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전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전례가 있지, 그죠? 자, 보수 안에서 흔히 말하면 보수 안에서요, 개혁을 하자는 세력과 반개혁 세력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 개혁 세력이 국민들의 열망에 업고, 그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변동을 시킵니다. 변동을 시키면서 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그죠? 그럼 이 사람들, 보수의 개혁 세력, 개혁 보수들이 탄핵을 참여 안 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개혁 보수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보수의 몰락이었죠. 보수의 몰락. 그 후폭풍이 보수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미국의 공화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지, 그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지지율로 보면은 2위, 3위쯤밖에 못합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 대선 후보 2, 3위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요. 원래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될 때도 사실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애매한 게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공격하기 좋으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공화당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지지율, 지금 탄핵이 59%거든요. 탄핵 찬성이. 그럼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 만약에 내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대선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냐 이거지, 그죠? 몇 프로가 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정권을 빼앗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내년 11월 달이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국민의 반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요, 자기 당의 대선 후보라도 서로 짓밟고, 뭉개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죠. 남을 대통령을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변화가 없다. 얘가 탄핵이 되든 말든 변화가 없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의 고점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요.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요. 전 세계 다른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있지, 그죠? 이 고점에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은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고, 우리나라 주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시들이 전부 다 막 하방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만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미국 혼자만.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 즉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거나 이런 나라들 특히 지금 독일 여러분들 금리 아시죠? 마이너스 금리지, 그죠? 예, 독일은 돈 맡겨 놓으면 이자를 내야 돼, 이자요. 이게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도 제로 금리거든요. 근데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은행에 돈 맡기면은요, 오히려 수수료 내야 됩니다. 독일이 세계 4위 아닙니까? 세계 4위. 세계 4위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1몇 프로, 2몇 프로 주긴 하지만 독일은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최악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 어떤 나라가 금융위기가 딱 와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못 버티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래 공포거든요.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래 공포란 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뉴스가요. 아래 공포가 결국은 3개월 국채 수익과 국채와 국채 이자와 3년입니까? 3년의 국채 이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1년입니까? 3년입니까?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이자가 1%인데 1년 뒤에 이자가 0.5%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개월 뒤에는 1%를 주는데 1년 뒤에는 오히려 이자가 줄었어. 그죠? 뭡니까? 1년 뒤에는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리세션, 그죠? 후퇴한다. 그죠? 하락, 후퇴의 공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떠서 R의 공포. 근데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가 이게 다시 역전이 되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3개월이 1년보다 적어요. 금리가. 물론 단기간 바뀐 거라서 이 R의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R의 공포라는 것은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단기 금리가 더 큰 걸 얘기한단 말이지. 그죠? 근데 지금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R의 공포가 한결 누그러져 있다. 그런 상황이란 얘기지. 그죠? R의 공포가 한결 누그러져 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금융위기급으로 폭락을 한다든가 폭등할 가능성은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끝. 다음 나올 뉴스가요. 두 번째 나올 뉴스가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입니다. 그죠?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 자, 스몰딜이 나왔다. 뭐 지금 대충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모든 것을 그죠? 자, 우리 하나 FTA부터 시작해서 지적 재산권. 이게 지적재산권 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중국은요, 남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대로 카피를 해버립니다, 인마들은. 어떻게,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이요, 보호가 안 되는 나라예요. 여기서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제품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걸로 몇만원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몇만원 주고. 지적재산권이 전혀 침해가 안 되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 개발자 입장에서는 중국은 악의 축이지, 악의 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로 대통령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본인의 탄핵 문제, 그 다음에 미중 무역회담, 그 다음에 북미회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회담과 북미회담은 뭡니까? 트럼프의 치적. 쉽게 말하면 잘한 점이 잘한 거. 잘할 수 있는 거. 북미회담을 하거나 미중 무역회담을 하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얘는 뭡니까? 평화가 살아나는 거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과의 협상. 1년 남은 대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지. 그죠?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미국 경제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미중 무역회담이죠. 쉽게 말하면 똥줄 탔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원칙을 지켜오던 점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몰 딜로 금요일날 타결을 받지. 그죠? 근데 이게요, 타결이 된 게 아니고 서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을. 이렇게 하자. 자,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없애줄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의 농산물을 니네들이 수입을 해라. 수입을 해줄게. 자, 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50조지,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조 좀 되겠네요. 그 트럼프가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물건 사라는 얘기지, 그죠? 60조를 건졌습니다, 지금. 60조의 수출 계약을 쉽게 말하면 체결한 거죠, 이게. 대신에 중국은 고관세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이득입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산물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필요해요, 농산물이.
60조를 가져오든 600조를 가져오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어차피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도 보호가 안 되고, FTA도 보호가 안 되고, 그죠? 관세는 어떻습니까? 철회를 했고,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제가 보기엔 중국이에요. 이번 무역 분쟁의 승자는 중국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경제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주가는 다 떨어집니다. 그죠? 미국이 기침하면은 전 세계 증시는 몸살에 걸리는 거죠. 그죠?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스몰 딜을 함으로 해서 뭔가 타결에 대한 기대감. 근데 타결 언제 됩니까? 스몰 딜? 11월 달 돼요. 11월 달. 아직 된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된 거예요. 서류에 사인을 안 했는 거예요.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급한 불을 껐는 거죠. 그냥.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제일 급한 불이 요거란 말이지. 그죠? 요거를 껐는 거죠. 다른 불은 뭐 번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 불들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또 엄청난 대형 산불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요 불만 껐는 거예요. 제일 큰 불만. 11월 달 돼야지 사인을 해야지 이 스몰 딜이라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는 한숨 쉬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나올 뉴스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이제 연말 돼가지고요. 자, 10월 달 말에 뭐 나옵니까? 10월 달 말에, 금리 결정이 되지. 그죠? 금리 결정. 근데 미국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고용 절벽이지, 그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고용. 근데 실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겠지, 그죠? 왜? 지금까지 미국 상승은 미국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지금 다른 나라들 고열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고열을. 대한민국에다가, 너가, 수출, 수입을, 뭐 어떤 제품 수입을 해라. 그리고, 미한 미군이지, 그죠? 예, 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엄청나게 내라. 1조 내던 걸 갑자기 6조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호국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만큼 이득 본 게 얼마입니까? 전 세계로 치면 몇백조 되겠지, 그죠? 몇백조, 몇천조 되겠죠. 이거를 미국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네들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이래서 미국이 좋은 것 뿐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자기 기업들 국내로 들어온나 법인세 인하해 줄게.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정책이 뭡니까? 이 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 그죠? 물론 내수주도 있지만,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니까 고용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완전 고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뭡니까? 수출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만 팔아제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뭡니까? 국내 회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사를 만들고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원가를 낮추고 원가를 낮춰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좋은 제품을 파니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위상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슈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시골에 가시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GS마트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동네 슈퍼지, 그죠? 동네 슈퍼가 잘 됩니다. 그럼 이 동네 슈퍼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대도시에 나와서 장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인위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슬슬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미쳤나? 안 해준다. 안 해줘. 너가 뭐 경제 대국 맞아? 왜 우호국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반항이 나온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뭐 수입하는 옥수수 있지, 그죠? 뭐 어마어마한 물량의 옥수수를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베가 자기 나라 우리나라 치면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나는 미국한테 옥수수를 산다고 얘기한 적 없다 했지, 그죠? 미국을
트럼프를 배신땡인 거죠, 지금. 배신땡인 이유는 뭡니까? 다음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 지금 중국이 버틴 이유는 뭡니까? 중국은 독재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예요? 4년 지나면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중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회담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4년 뒤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구는 투표로 인해서 4년짜리 대통령이지만 나는 종신 대통령이란 말이죠. 중국 국민들도 불합리한 우리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에서 뭐 시진핑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진핑이 나와서 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언론들이 막 뒤에서 똥꼬냥 핥아주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그런갑다 하면서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미국 제품을 불매할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무역교역의 1위입니다. 그죠?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프로 차지합니까? 15%. 일본은 8%. 우리나라 대수출, 그죠? 대수출 비중을 보면은 1위가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요. 중국 플러스 대만. 중국과 대만이 우리나라 총 무역 교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겨우 8%입니다. 미국은 겨우 15%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이 제일 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15%밖에 안 되는, 8%밖에 안 되는 일본과 미국한테 쩔쩔매고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정권에서는 얘기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껴도 관계없어요. 8% 제껴도 관계없어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미국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수출을 몇 프로 합니까? 30% 넘지,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30%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하고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8%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30%가 넘어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얘들이 손해죠. 근데 지금 이 쪽발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게, 얘가 하청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가 뭡니까?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 삼성전자, 이게 원청이죠, 원청. 하청 업체가 원청을 지금 규제를 한다고. 근데, 하청 업체가 원청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일파 새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한테 가서, 아베한테 가서 빌어야 된다겠죠. 근데 지금 3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원청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하청을 갈구는 데는 완벽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업체지, 그죠? 몇십 년 동안 기업을 하면서 하청을 존나 갈궜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갈궜다 아닙니까? 일본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하청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체 기술 개발로 지금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일본 어떻게 됐습니까? 30% 어디입니까, 이거? 박살나 버렸죠, 지금. 그리고 관광.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미국에 일본에 관광 가는 사람이 연간 3천만 명이랍니다. 우리 중복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인구 전체가 가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700만 명. 700만.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이죠. 우리나라 인구 5,200입니다, 지금. 2배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는 게 1년에 3천만 명.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오는 게 700만 명. 근데 이거 지금 없어버렸지, 그죠? 물론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도 관광 가는 놈들, 친일파 같은 놈들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게 그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94%가 줄었답니다, 지금. 그럼 그만 다시 얘기하면 대마도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좆됐지, 그죠? 일본 좆된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엄마 부대 대표 누구 있지,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베 가서 무릎 꿇고 빌으라 그랬죠. 얘들 뭐합니까, 지금? 조용하죠, 지금. 왜 조용합니까? 일본이, 이 하청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지금 갑질을, 을지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옛날보다 못하지. 유니클로 보세요. 망했습니다, 망했어. 일본 기업들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말 핵심 기업들 있잖아요. 다이소 이런 거. 이런 기업들, 그 다음 롯데나 다이소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없애기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일본 기업이지만. 이런 몇 개 빼고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망언했던 기업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유니클로가 대한민국에서 전체를 비웠을 때 몇 프로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는데요.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팔이 떨어져 나왔어요. 사실 뭐 팔 떨어진다고 해서 싸우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거지, 그죠? 타격이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은 이렇게 해서 안 쓴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딱 하니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국가들도 뭡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거거든. 그럼 10개를 살 거 9개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태풍 오고 가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실패했다. 미국이 급해가지고, 스몰 딜은 미국의 실패다. 경제를 봤을 때는 성공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연관이 있다, 그죠? 이래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높잖아, 지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본의 지금 태풍입니다. 그죠? 태풍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본 태풍이 나왔을 때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요. 핵이지, 핵력. 오염수. 역시나 이 뉴스가 나오네요. 자, 원전 누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염수. 사실은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국민들한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뭐, 했던 정당들 좋아하는, 저는 상당히 보수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보수락하는 사람은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분명히 보수가 맞아요. 저는 진보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하고는 저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도 아니고요.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의 형태를 띠지만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극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 만세라고 있잖아요. 미국 만세, 일본 만세하고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극우입니다. 우리나라 극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지만 우리나라 보수하고 극우하고는 전혀 이념이 틀려요. 그냥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죠. 쿠르드족 얘기 들어보셨지, 그죠?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은요, 시리아에서 IS를 격퇴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국가의 군대를 투입하면은 위치도 멀고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쿠르드족을 이용을 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에서 약 2천만 명 정도를 국민의 12%입니까? 24%입니까? 를 차지하는 민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 무려 1억 가까이 되는 쿠르드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지금 한민족이지, 한민족, 그죠? 한민족이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각종 나라에. 말 그대로 이 나라 하나만 해도 전 세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쿠르드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냥 민족. 그래서 미국과 빅딜을 했습니다. 야, 너가 IS 격퇴하는데 도와주면은 우리가 너가 독립하는데 도와줄게. 됐습니다. 근데 IS를 다 격퇴를 했어요, 이제. 격퇴를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변심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변심을 했어요.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 지금 시리아 쪽에서 버티고 있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철수 이렇게 되는 거라. 난 이제 이건 모르겠고 시리아는 모르겠고 철수. 이러니까 쿠르드족이 어디 됩니까? 뻥 젖는 거죠. 야, 너가 나라 만들어준 다음에 했는데 생 까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는 나토지, 그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2위인 군사대국입니다. 나토의 2위 군사대국이에요. 터키가. 근데 자국에서 쿠르드족이 갑자기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힘을 얻고. 근데 미국이 있으니까 터키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물러나준다네. 분명히 트럼프하고 터키하고의
모종에 뭔가 있겠지, 그죠?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철수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든가 아니면 정말 비용이 너무 많이 돈 아까워서 그러든가. 나라 돈이 지 돈도 아닌데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한번 보세요. 나라 돈 200조를 해먹었다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해먹었던 뭐 경제를 살렸던지 모르겠지만 200조라는 채무를 만들었어요 지금요. 지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 돈 같았으면 200만 원 나섰을 건데. 근데 트럼프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지 거라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나라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쿠르드족 지금 뭡니까? 똥대포죠 지금요. 미국이 철수하면서 뭐 무기 같은 거 다 들고 와버렸잖아요. 특히는 지금 뭡니까? 쿠르드족 잡아먹고 족치고 있죠. 근데 얘가 세계 2위란 말이에요 지금. 골 때리지 그죠? 쿠르드족 좆대는 전 세계에서 민족이 없는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는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쿠르드족이란 말이에요. 쿠르드족. 우리나라 같은 나라 하나 만들 수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트럼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에서는 공화당에서도 큰 반대가 나옵니다. 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인간도 아닌 거라. 공화당 자기 정당에 봤을 때도 인간도 아닌 거라. 쿠르드족 인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흔히 말하면 무장 세력이 많아요. 무장 세력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살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일반 시민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굉장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대선이 어떻게 될까? 진짜 요즘은 오리무중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일본도 가지고 있을 거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을 거고, 중국도 가지고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다. 다음을 대비할 수 있죠. 트럼프 다음을 이미 그죠. 자,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일본이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는 안타깝지 그죠.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번에 또 사람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좀 보니까 40명입니까? 40명 이상 이번에 좀 해가지고 애도를 저도 표합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말도 안 나온다 그죠? 없는 말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애도를 표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본이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쪽이 후쿠시마입니다. 이 태평양을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동해로 들어오는 거지 그죠? 뭐가 오염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오염수가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 오염수를 자연 정화를 하려면은 백만 년이 걸립니다. 100만 년이. 그럼 100만 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죠. 방사능 오염이 되면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돌연변이. 일본은 향후 100년 뒤에는 그죠? 일본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가장 대표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앞니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를 비교를 해보면은 앞니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릇니가 나 있대. 우리 흔히 뻗은니라 그러지 그죠? 앞니가 한국 사람들은 가지런한데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지런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일본은 귀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자기끼리. 가족끼리 결혼을 해요. 가족끼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본은 가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간은 혈통적인 DNA에서 약간 변동이 일어나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이제 핵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요. 눈이 세 개라든가 팔이 없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러시아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퍼지면서. 또 이게 또 다른 데가 뭐 그 북미라든가 그죠? 이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인간적이라 그러면 정말 신경을 쓰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고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의 미세먼지, 일본의 오염수, 인간적이라 그러면 저런 애들이 알아서 이거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땅을 파가지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든다고 이걸 지금 태평양에다 퍼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됐습니다. 인마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안타깝지만은, 전 세계의 쉽게 말하면은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나라. 근데 지금 저도 이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뉴스도 역시 저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야멸차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입니까? 원전에 비가 내리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오염수가 되고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염수 해양 방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또 태풍으로 오염수가 늘어나면 해양 방출의 명분을 삼을 수 있다. 이건 나쁜 놈들이지, 그죠? 자국민들한테 지금요, 후쿠시마 음식을 먹으라고 간 놈들이에요. 정치인들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절대요. 재벌들 먹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누구한테만 먹으라 그런다? 국민들한테만 먹으라 하는 나라라. 그리고 일본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선거할 때도, 우리 같이 1번 민주당, 2번 뭐 한국당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그것도 연필로 적습니다. 연필로. 아니, 투표를 무슨 연필로 사람 이름을 적는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이름 모르면은 못 적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동네에서 나름 콧방귀 끼는 사람들, 즉 쉽게 말하면은 그 동네의 지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세력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당 보고 찍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 보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대대손손.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면 아들도 국회의원 하고.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연필로 필기하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어떤 언론이라도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신문도 비싸고요.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를 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뉴스를 보려면. 그러니까 3K 같은 뭡니까? 극우 방송이 인기를 언론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공짜거든요. 다른 거는 다 돈 내고 봐야 돼요. 얘는 뭐예요? 공짜거든.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있는 거라.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민주국가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죠. 비록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있지만 보수하고 진보라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못하는 나라인 거예요. 얘가 잘났다고 큰소리 쳐봤자 좀 있으면 뭡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대한민국이 가장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제 악재인데, 이게 어떻게 주가를 영향을 미치느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탄핵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중 무역회담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앞으로는. 왜? 스몰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빅딜이 남아있지, 그죠? 그리고 스몰딜의 결과는 11월 달에 나오니까 이번 달 10월 달 말에 FOMC 금리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뒤로 이 스몰딜에 대한 사인, 트럼프가 곱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죠? 스몰딜에 대한 사인, 체결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 될 거다. 근데 태풍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고 봤을 때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나오는 이슈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내일 또 매매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